왕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여름 7월인데요. 울산에는 400여 년 전 나라의 생명을 지켜낸 곳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참 날씨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의 구마모토라는 곳에서 네. 한 사찰에서 조선인의 귀와 코가 1,800개나 또 발견이 됐거든요. 아니, 1,800개가 발견이 됐다고요? 그 귀와 코가 대부분 울산 사람들 것이에요. 울산 사람들은 그런 고초도 겪었지만 또 임난 시작부터 끝까지 의병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일본군을 무찔렀던 굉장히 혁혁한 정가도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울산 의병사의 현장, 그곳에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울산 북구와 경주를 연결하는 이곳에는 아주 중요한 고개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기령입니다. 여기가 딱 넘어가는 고개 같은데 와, 어찌 이리 높은지 울산 시내가 한눈에 쫙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고개예요. 기백이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백제, 기박제 여러 말로 쓰는데 근데 이게 오래됐어요. 아주 옛날부터 선사시대부터 이 일대에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바닷가를 통해서 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다는 것이고 왜구들이 동해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울산 쪽으로 들어올 때도 바로 이 고개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바로 이제 기령, 기박산성과 관련된 그 공원이에요. 여기가 2022년에 북구청에서 여기를 공원화했어요. 의병들이 처음 발원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기념관도 짓고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울산의 의병사들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공원화시켰어요. 이 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활동했던 의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했는데요. 특히 의병을 일으켰던 날을 기념해 2000년도부터 추모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박산성이 있던 곳인가요? 그렇죠. 기박산성 뭐 지금도 있고요. 울산 시민들이 많이 아는 이름이 관문성이라는 이름이죠. 이 관문성은 박재상 사당이 있는 두동, 그 국수봉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산 북구 중산동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그 신라의 만리장성 같은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줄기를 뻗어가지고 이쪽에 동해 바다로 오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기박산성을 따로 조성을 했죠. 그 산성이 기박산성이고 네. 경주 쪽에서는 여기를 신대리산성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이 기박산성은 그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울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서라벌로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었고 기박은 또 무슨 뜻인가요? 기박은 깃발을 박다. 그 앞자를 땄죠. 기박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시대부터 여기가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였으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쯤 돼가지고 이제 이게 그 시내 쪽에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거점을 삼아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이 기박에 있던 깃발 하나가 바람에 날려가서 지금 병영에 딱 꽂혔다. 이 기박에 있던 충혼들이 그런 자리를 점지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믿거나 말거나 떠돌고 있습니다. 기박산성은 공원 인근에 있는 하물산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울산, 경주 등지에서 모인 의병들이 진을 치고 울산과 나라를 지켰습니다. 아, 여기 와보니까 옛 성곽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렇죠. 관문성은 72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훨씬 넘었죠. 그죠? 뭐 원형은 많이 훼손됐지만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울산으로 보면은 야, 이 도시가 굉장한 도시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쟁들도 많았겠네요. 많이 있었죠. 이 신라가 서라벌이 수도로 있을 때 이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한 해 100번 넘게 왜구가 들어왔다거든. 침략을 했다거든. 그러니까 왜구하고 100번 넘게 전쟁을 했다.
물론 그 도적대 수준이긴 했지만 왜군은 나날이 세력을 키워갔거든. 그래야 신라 말에는 굉장했어요. 특히 고려 조정이 이제 자리 잡고 고려 말에는 정규군 수준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산성을 짓고 왜구의 침탈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바로 임진왜란 때 일입니다. 임진왜란 때 바로 이 관문성 그리고 기박산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해안 쪽의 의병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왜군의 진로를 막고 보급을 차단하고 굉장히 전과를 많이 올렸죠. 그럼 여기서 의병들이 봉기가 일어났나요? 의병의 봉기는 기령 쪽에서 제를 올리고 세를 교합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둔지였죠. 그리고 모든 본부는 신흥사라는 그 절에 지휘 본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의병들은 하늘에 출진을 고하고 주둔했는데요.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7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동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전쟁의 시작을 이야기하면 1592년 4월 13일 왜군들이 9개의 편대를 구성해가지고 조선을 칩니다. 그때 제1진으로 돌아왔던 친구가 고니시인데 고니시가 부산 진성을 쳤고 부산에 왜구가 들어오면서 왜군이 진격을 하면서 울산에 진을 치고 있던 박홍이라는 장군과 이각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박홍이 위고 이각이 밑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부산에 이제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네. 도와주러 가거든요. 근데 도와주러 갔으면 열심히 도와야 되는데 다 도망을 쳐요. 박홍 같은 경우에는 작전상 후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정에다가 외병의 어떤 상황들을 알리고 이래가지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이각이라는 사람은 결국 도망가다가 우리 장수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울산이 이제 뻥 뚫려 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울산의 선비들, 양민들, 또 천민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의병을 구성합니다. 기박산성에 불과 한 열흘 만에 의병들이 다 집결해가지고 전선을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고정은 되지 않았고요.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박산성에서 그런 의병의 활동이 동해에서는 처음으로 일어났다. 이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광군은 물론 임금까지 도망친 상황에서 울산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는데요. 울산 의병의 기계는 그 어느 곳보다 용맹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엄청 가파르고 또 도시가 한눈에 싹 보이는 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관문성이죠. 관문은 어디를 들어올 때의 문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울산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고 네. 동쪽으로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 당시 의병 활동은 어땠나요? 울산의 의병 활동은 임진왜란의 처음과 끝을 울산 의병들이 활동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엄청 긴 세월 동안 함께 했네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전과가 뭐냐면 하루아침에 그냥 병영성하고 울산 도읍 이쪽을 다 잃어버렸잖아. 서생포도 다 만호진도 파괴돼 버리고 왜군이 다 점령을 했거든요. 점령을 해 있을 때 여기에 모였던 의병들이 급습을 했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전란사에는 남지는 않았는데 울산의 기록들에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강 해맹이라 해가지고 지금의 방구동 그쪽의 강이 동천강이거든요. 동천강이 옛날 이름이 구강입니다. 방구동 거기에서 영남의 의병들이 다 모여서 작전 회의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도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곽재우라는 장군 유명하잖아요. 네. 그분과 함께 큰 전투에서 승리도 하고 하여튼 활약상이 대단했어요. 울산 의병의 활약상은 선조 실력에 실릴 정도로 대단했는데요. 권율 장군은 울산 사람이 제일 정예롭고 용맹스럽다고 조정에 전했습니다. 울산의 그 도산성 전투라는 게 알잖아요. 알죠. 그 도산성 전투가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데 그 도산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병영성도 탈환해야 되고 울산에 있는 왜군들을 전부 쫓아내야 되거든. 그 싸움할 때 울산의 의병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도산성 전투의 준비 작업을 다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공들을 충의사라는 곳에 의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군사적인 그런 훈련도 안 받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양반부터 천민까지 전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특히 이 기박산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모여서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죠.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보면 알겠지만 아침마다 여기서 과음을 지르면 분기탱천할 수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푹푹 듭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의병이 집안은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신라 때 의병이 조선 때도 의병이 되고 대한제국이 끝날 때는 또 의병이 되고 6.25 때는 또 훌륭한 군인이 되고 이런 의병의 집안이 계속 이어지듯이 울산은 독립운동가가 102명이 배출된 곳이거든요. 굉장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울산은 한마디로 충절의 고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는 말이 있죠. 조선에 큰 시련을 안겨줬던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의병 영웅들이 탄생했는데요. 울산에서도 큰 공을 세운 의병들이 있습니다. 의병들 중에서 위인들도 참 많았겠어요. 많았죠. 이제 초창기 의병을 일으킨 분이 19분이거든요. 이 19분의 깃발은 기박산성이 지금 꼽혀 있어요. 그분들도 있었지만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의병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명의 장군은 이영춘 장군과 서인충 장군인데 이영춘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전투의 마지막 주 무렵에 서생으로 들어오는 일본의 보급선을 끊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화강 쪽에서 전투에 임했거든요. 네. 중과부적이었고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싸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막에 유서를 적고 아들에게 남긴 유서가 지금 울산박물관에 보관돼 있잖아요. 국가의 녹을 먹은 우리 집안에서 이거 막아야 된다. 네가 대를 끊지 말고 우리 집안을 잘 건사해라. 이런 유서를 남겼던 그분이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서인충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뿐만이 아니고 기장, 경상도 곽재우 장군 밑에서 여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가를 많이 올리고 결국은 나중에 부산 첨사로 임명되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의병의 활동들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무렵에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졌거든. 그래야 조정에서도 이걸 잘 알았어요. 선조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울산 도읍으로 승격이 된 겁니다. 도읍가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가 울산이 1997년에 광역시가 됐거든요. 그냥 작은 도시가 광역시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큰 의미 부여가 될 만한 게 울산의 의병 활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울산 의병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하물산 신흥사입니다. 이곳은 신라시대 때부터 호국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엄청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여기는 어떤 절인가요? 본래는 근흥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절인데 이 명랑조사라는 분이 선덕여왕 4년에 이곳을 만들었고 어쩌면 이 절이 울산에서는 태화사보다도 저기 통도사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절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찰이죠. 그냥 일반적인 절과 다르게 호국 사찰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진 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호국 사찰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이 절이 이제 임진왜란이 났을 당시에 그때 당시 주지 스님이 지은 스님인데 지은 대사가 공양미 300석과 의병, 성병 스님들이 이제 총칼을 재은 거죠. 칼을 들고 나서서 한 100여 명이 기박산성에 있는 의병과 합쳐가지고 의병 활동을 꾸준히 했다. 울산의 성병으로서 가장 활동이 많았던 곳 바로 이 신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임진왜란 때 이 신흥사가 다 불타버렸거든요. 왜구들에 의해서 불타버렸고 한 50년 이상 방치돼 오다가 경상자도 절도사 2급이 국가의 돈을 가지고 다시 지었어요. 중창을 하면서 신흥사가 된 것이죠. 여기서 훈련을 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도 맞나요? 훈련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대웅전의 밑에 1층이 의병 지휘본부였어요. 여기서 모든 물자 보급, 작전 지휘 이런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었다 보면 됩니다.
신흥사 승려들은 관군을 지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앞장섰는데요. 종교에 앞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했던 그들의 충성심은 많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울산실록의 울산의병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울산의 의병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외국의 노략질을 받았던 땅에서 일어난 의병입니다. 이 의병들이 결국은 임난이 지나고 나라가 망하는 조선 말에 왔을 때는 또 다른 정미의 의병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한국 전쟁 때는 또 괴뢰, 공산당을 무찌르는 또 허국의 전란에 희생하는 정신으로 더 되살아났거든. 그런 면면한 것이 수천 년 이어졌던 의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이 있은 뒤에야 나라가 있다는 정조의 말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